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이라 송은구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 강복절 집회, 그러니까 집시법으로 정강훈 목사 검찰에서 4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1심 재판에서 마침내 뭐 1년 6개월 하고 또 집행유예를 이렇게 받고 그 외에 김경재 이렇게 받은 전 총재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졌는지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대했습니다. 정강훈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 김경재, 김문수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에도 대규모 미신고 집회 강행의 재책이 크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전 목사 최근 이제 자유우파 시민운동 막으려는 판결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그 판결 법원을 중앙 법원을 나와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에서 집회를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파만파만 따로 집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것을 8.15 집회 우리가 준비한 이것이 바로 일파만파하고 같이 한 거다. 이렇게 재판을 한 것은 원천무효입니다. 원천무효.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재판이 다 있냔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재판한 모든 결과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 자유우파 시민운동을 총선 전까지 못하게 하려고 김명수 대법원장 정신 차려.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뭐 못하게 하려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도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재판들은 보면요 개판이요 개판. 원천무효입니다. 원천무효. 자, 다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항소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황소해야죠. 황소해야지. 그거 보세요. 신문에 광고까지 다 났다. 우리는 8.15 집회 안 한다. 신문 광고도 다 냈다고. 문자 메시지 다 났다고. 그런데 어떻게 8.15 집회가 일파만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재판부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항소해야죠. 아마 2심에 가면 다 뒤집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만약에 2심 가서도 이 사실이 바로 안 잡히면 이건 그야말로 사법부가 좌경화됐고 그야말로 김명수 똘마니들이 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간주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네, 다음 질문. 없어요? 그리고 혹시 김영 예, 이것을 몇 가지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법원이 김청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김 전 총재는 김경재입니다. 예,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김 위원장, 김문수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네요. 이날 재판부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라며 집회금지 처분으로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시를 했네요. 예, 이렇게 판시를 이 재판부는 또 말하기를 이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했고 집회가 인용된 소규모 집회에서는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강행해 재책이 크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국민들의 희생을 도외시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목사님 측은요, 전 목사는 재판 직후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당시 집회를 준비하던 기간에 저는 감옥에 있었고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하자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교회 메시지 센터와 신문 광고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공지했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파만파 측에서 따로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
청와대 앞에 거기 강화문 그 앞에 지하도 앞이죠. 거기에 하기로 측에서 따로 집회를 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목사 이어서 이번 재판 결과는 총선 전까지 자유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총재도 김경재 총재도 이 나라 사법부를 혁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공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평을 하자면은 이 정권이 바뀐 가운데서도 김명수 사단을 이 사법부에는 성토를 했는데요. 윤미향을 예를 들면서 이 사법부가 전혀 바뀌지를 않았다. 자, 이게 이제 고무줄 같이 적용이 좀 되는 이상하게 되는 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 때 사실 그 코로나 이 통계 확산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2020년도죠. 그 강화문 집회 유명한 집회 때인데요. 그때 문정부가 경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자 통신법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잡아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시키고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 통계가 이제 좀 올라갔던 것이 그 전에 10일, 14일 전에 여름에 쿠폰 여행을 쿠폰을 발행해서 여행을 많이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도 아주 그 모든 것들 통계 그래프 이런 걸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이 전면에 싸웠던 분이 역시 전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17명 전원이 그때에 관련되어진 17명 전원이 다 무죄로 얼마 전에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 모순이 되죠. 그리고 집시법 위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자경화되어진 주사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싸웠던 애국 행위였다. 이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이제 이 윤 대통령도 모든 이제 이념을 바꾸어서 자유 이런 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 집시법도 완전히 달라져야죠. 이게 집시법이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뭐 집시법과 또 뭐 모욕죄입니까? 또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3번 수감을 당했는데 다 무죄로 판결되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또 이 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 김문수 사단 이것이 여기가 이번에 이제 거기에 속한 또 다른 이제 이념을 가진 집단 사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집회를 이렇게 강압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았습니다.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에 감옥 그렇게 그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무죄로 나왔는데 뭐 이런 것은 항소를 하면은 이번에 모두가 거의 다 이게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이번 3.1절에요. 3.1절에 전 목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물러설 뿐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것이죠. 또 이념으로 비추어서 우리나라가 좌편, 우편, 또 보수, 그 진보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이 너무도 심하게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1절을 통해서 더 이 좌편향되어진 이 사법부와 이 나머지 이런 것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장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 판을 바꾸는 일에 지금 전 목사님이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분들이 조금 언짢은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 큰 줄기, 큰 물결은 이 맞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또 남북의
문재인이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 바꾸어진 것이 맞으면은 전 목사가 부르짖던 게 맞았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같이 이번에 3.1절에 대거 모여서 이 판을 바꾸는 데에 이 어떻게 보면 본때를 보여주는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사법부와 우리나라의 전체가 이 흐름이 이 좌편향 그리고 주사파 그리고 종북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판이 바꾸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